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을 보면서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네, 어떤 건가요? 지금은 4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넘는 돈을 인류를 위해 쓴 거대 조직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시작이 커피 몇 잔 값도 안 되는 26달러 50센트였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그 시작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가 바로 로타리 재단의 역사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연표를 훑는 게 아니고요. 네. 한 사람의 작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움직임으로 자라났는지, 그 성장통과 또 결정적인 도약의 순간들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요. 맞습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은 로타리 회원으로서 내가 내는 이 기부금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1917년 아치클럼프의 그 담대한 제안에서 시작해서요. 폴 해리스의 유산이 만든 기적, 그리고 오늘날 재단을 움직이는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쉐어 제도와 소아마비 박멸이라는 위대한 도전까지 핵심적인 순간들을 한번 생생하게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세상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이 100년이 넘는 여정, 그 첫걸음이 내디뎌질 순간으로 함께 가보시죠.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시작점이 있잖아요. 로타리 재단이라는 이 거대한 구상은 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또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건가요? 그 시작은 19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국제로타리 회장이었던 아치 클럼프라는 분의 통찰력 덕분이었죠. 아, 아치클럼프럽. 네, 그가 애틀랜타 국제대회 연설에서 이런 제안을 해요. 우리가 일회성으로 좋은 일을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면 어떨까요? 하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십실일반 돈을 모으는 방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나무를 하나 심자, 이런 아이디어였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엔다우먼트 펀드, 우리말로는 연구기금의 개념이죠. 원금은 그대로 두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나 투자 수익으로 계속 사업을 하는 거예요. 와, 아주 지속 가능한 모델을 100년도 더 전에 제안한 겁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선구적인 생각이었죠. 정말이네요. 하지만 그렇게 멋진 제안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특히 당시 로타리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던 조직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첫 반응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이 위대한 비전에 대한 첫 응답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캔자스시티 로타리 클럽이 행사를 치르고 남은 돈, 단돈 26달러 50센트를 보낸 거였어요. 26달러 50센트요? 네, 그게 로타리 재단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와,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 작은 돈이 그 거대한 비전의 첫 벽돌이 되었다는 게 참 상징적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작은 돈이 있었기에 비전이 그냥 말로 끝나지 않고 실체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그 돈으로 당장 뭘 할 수는 없었지만요. 그쵸? 그래서 한동안 이 기금은 거의 잊힌 존재나 다름없었어요. 그러다 11년이 흐른 1928년 미니애폴리스 국제대회에서 이제 우리 이 기금을 제대로 키워보자는 결의가 모입니다. 드디어. 네, 그때 로타리 기부금이라는 임시 명칭 대신 로타리 재단이라는 공식 이름을 얻고요. 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5명의 관리위원회도 꾸려지게 되죠. 드디어 재단이라는 공식적인 틀이 만들어졌군요. 당연히 초대 위원장은 아이디어를 냈던 아치 클럼프가 맡았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상에 선한 일을 할 준비가 됐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세상엔 해결할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데 이 재단의 첫 번째 사업으로 무엇을 선택했는지 궁금해지네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재단의 첫 번째 선택이 그 정체성을 보여주니까요. 네. 1929년 재단은 첫 보조금으로 500달러를 국제 신체 장애 아동 협회에 지원합니다. 500달러요? 네. 훗날 세계적인 장애인 복지단체 이스터실즈로 성장하는 곳이죠. 수많은 문제 중에서 가장 약하고 목소리 내기 힘든 아이들을 첫 수혜자로 선택했다는 것. 이게 바로 로타리 재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첫걸음을 떼긴 했지만 500달러라는 액수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은 규모가 작았겠네요. 26달러로 시작했으니까요. 그렇죠. 재단이 지금처럼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 이른바 퀀텀 점프를 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 전환점은 아주 극적인 그리고 조금은 슬픈 계기로 찾아옵니다. 슬픈 계기요? 바로 1947년 로타리 창립자
폴 해리스의 서거였어요.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내 장례식에 꽃을 보낼 돈이 있다면 그 돈을 로타리 재단에 기부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써달라고 한 겁니다. 와, 자신의 죽음마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불씨로 사용한 거네요. 그 유언은 정말 강력한 메시지인데요. 네, 엄청났죠. 단순한 기부를 넘어서 폴 해리스의 정신을 잇는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들면서 로타리안들의 참여를 폭발적으로 이끌어냈겠어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로타리안들이 슬픔을 기부로 승화시키기 시작했어요. 불과 18개월 만에 당시 돈으로 약 130만 달러가 모여서 폴 해리스 기념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130만 달러요? 네, 이게 단순한 액수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이때부터 재단 기부는 그냥 자선이 아니라 로타리의 창립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매우 개인적이고 감동적인 행위가 된 겁니다. 모든 로타리안의 마음속에 재단이 깊이 각인되는 순간이었죠. 26달러에서 130만 달러로. 이 돈은 단순한 자금이 아니라 감동 자본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이 막대한 동력으로 재단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했나요? 재단은 이 돈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사업을 구상합니다. 바로 1947년에 시작된 선진학습을 위한 펠로우십, 훗날 친선사절 장학금으로 불리는 프로그램이죠. 친선사절 장학금이요? 네, 생각해보세요. 1947년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입니다. 세상은 불신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랬죠. 이때 로타리 재단은 미래 세대가 서로 바른 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자. 그것이 평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무너진 다리를 다시 짓는 대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의 다리를 놓는 일에 투자한 거죠. 정말 멋진 발상이네요. 당장의 구호도 중요하지만 갈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이 엿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듣는 폴 해리스 펠로우라는 명칭도 이때부터 시작된 건가요? 아, 그건 조금 더 시각이 흐른 뒤인 1957년의 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재단이 폴 해리스의 유산으로 한 단계 도약했지만 기부를 계속 이끌어낼 동력이 필요했죠. 그래서 재단에 1,000달러 이상을 기부한 사람을 로타리의 창립자를 기리는 의미에서 폴 해리스 펠로우로 인정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게 일종의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었군요. 아주 성공적인 전략이었죠. 사람들에게 명예와 자부심을 부여함으로써 기부를 독려한 거예요. 나도 폴 해리스처럼 세상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은 했다는 상징이 된 거죠. 네네. 덕분에 재단은 안정적인 기금 확보의 길을 열게 됐고 더 크고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자, 이제 재단은 든든한 자금과 명확한 비전을 갖췄습니다. 60년대로 접어들면서부터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펼쳤을 것 같은데요. 네, 1965년이 바로 그 시스템이 장작된 중요한 해입니다. 이때 현대적인 보조금 프로그램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매칭 보조금과 연구단 교환이 도입돼요. 매칭 보조금.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매칭 보조금은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간단히 말하면 힘 합치기 프로젝트입니다. 힘 합치기 프로젝트요? 네. 예를 들어 한국의 한 클럽이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주고 싶다고 해보죠. 예전 같았으면 그냥 우리끼리 돈 모아서 진행해야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매칭 보조금 제도가 생기면서 현지 아프리카 클럽과 파트너가 돼 함께 사업 계획을 세우면 로타리 재단에서 매칭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1 더하기 1이 3이나 4가 되는 효과를 만들어낸 거죠. 아하, 로타리의 가장 큰 자산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단순한 친목 교류를 넘어서 실질적인 봉사의 시너지로 연결한 첫 단추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클럽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힘을 합칠 수 있는 플랫폼을 재단이 만들어준 셈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연구단 교환은 젊은 전문 직업인들을 다른 나라에 보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직업 현장을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앞서 말한 장학금이 학문적 교류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건 직업과 삶을 통한 교류였죠. 아, 더 실질적인 교류네요. 네, 미래의 리더들에게 국제적인 시각을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투자였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내공을 쌓던 로타리 재단이 마침내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거대한 도전을 시작하게 되죠. 네, 바로 1985년입니다. 로타리는 선언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소아마비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와, 포리오 플러스 프로그램의 시작이었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한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일개 민간 봉사단체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전염병을 박멸하느냐는 거였죠.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국가나 유엔 같은 국제기구가 나서도 힘든 일인데 말이죠. 하지만 로타리안들은 달랐습니다. 전 세계 회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기부하고 직접 오지로 날아가서 아이들에게 백신을 먹이는 자원봉사에 나섰어요. 직접요? 네. 그리고 로타리의 이런 진정성과 실행력에 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같은 거대 기관들이 감동해서 파트너로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로타리가 불씨를 당기고 전 세계가 함께 움직인 거죠. 그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경이로웠습니다. 전 세계 소아마비 발병률을 99.9%나 감소시켰으니까요. 99.9%요? 네, 이것이야말로 26달러 50센트로 시작한 비전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그런데 이런 장학사업, 매칭 보조금, 그리고 폴리오 플러스 같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계속하려면 정말 막대한 자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텐데요. 그 비결이 바로 쉐어 제도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인가요? 마치 잘 설계된 기계 같다고 하던데요. 최고의 비유네요. 쉐어 제도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부금 원금 보존, 그리고 수익을 통한 운영. 원금 보존과 수익을 통한 운용이요? 네, 아주 간단하게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회원님이 연차기금 쉐어 항목으로 100달러를 기부했다고 가정해보죠. 네, 제가 100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그 돈은 프로젝트에 바로 쓰이지 않고요. 일단 재단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서 3년 동안 투자가 됩니다. 아, 잠깐만요. 바로 안 쓴다고요? 보통 기부하면 바로 필요한 곳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 다르네요. 왜 3년이나 기다리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쉐어 시스템의 마법입니다. 그 3년의 투자 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재단의 모든 행정비용과 운용비를 해결하기 때문이에요. 직원들 월급, 사무실 임대료, 출장비 같은 것들이죠. 아하. 그럼 제가 낸 원금 100달러는 운영비로 단 1센트도 쓰이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3년 후에 회원님이 기부한 원금 100달러가 100% 온전히 봉사 프로젝트에 투입될 수 있는 겁니다. 와, 그리고 그 100달러는 다시 둘로 나뉘어요. 50달러는 회원님이 속한 지구가 자율적으로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쓸 수 있는 지구 지정 기금으로 돌아가고요. 네. 나머지 50달러는 폴리오 플러스나 대규모 글로벌 보조금처럼 전 세계적인 사업을 위한 세계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와, 이건 정말 투명하고 똑똑한 시스템인데요. 내 기부금이 운영비로 사라지지 않고 100% 선한 일에 쓰인다는 확신을 주고 동시에 내가 속한 지역사회와 전 세계를 위해 균형 있게 사용된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기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이 쉐어 제도 덕분에 로타리 재단은 외부 경제 상황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겁니다. 26달러 50센트라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서 소아마비 박멸이라는 거대한 숲을 이룬 로타리 재단의 역사. 오늘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네. 아치 클럼프의 선구적인 비전, 폴 해리스의 감동적인 유산, 그리고 쉐어 제도라는 이 스마트한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이 맞물려 지금의 재단을 만들었군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부가 단지 돈을 내는 행위를 넘어 100년 넘게 이어진 인류의 역사에 동참하는 숭고한 행위라는 걸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아치 클럼프와 폴레리스의 꿈을 이어가는 이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로타리 재단은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환경을 7번째 초점 분야로 추가했습니다. 네, 그렇죠. 소아마비 박멸이라는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을 성공시킨 로타리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재단이 앞으로 이 환경 분야에서 도전해야 할 가장 크고 담대한 제2의 폴리오 플러스가 될 만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상상력이 로타리의 다음 100년을 이끌어갈지도 모릅니다.